자, 서초동은 다른 때에 비하면 조용한 편인데 그래도 뭔가 얘기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시끄러울 때가 됐습니다. 됐어요? 네, 이제 또 시끄러울 때가 됐습니다. 그 검사장, 검찰 고위 인사, 검사장 인사가 얼마 전에 했고 이제는 이제 차장 검사, 분양 검사 아니면 검찰 일반 검사들 인사가 앞두고 있는데 이 검사 인사에 앞서서 대검 직제 개편이 앞서 일단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 직제 개편. 뭐 이게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양하게 있는데 대검에 보면요. 대검에 보면 보통 이제 검사장들이 이제 대검 부장들을 하고 그리고 밑에 이제 기획관급들, 선임 연구관급들이라고 해서 차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장 검사들, 일선 부장 검사들 과장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형사부건, 반부패부건, 공공수사부건 부장과 과장을 연결하는 이제 기획관급의 연결고리. 축구로 말하면 수비와 공격을 연결해주는 미드필더가 있는 거예요. 네. 미드필더를 다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재검 직제 개편안을 지금 추진 중이다. 법무부가. 그래서 지금 검찰이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법무부가 대검에다가 직제 개편안을 보냈어요? 일단 보냈죠. 의견 조회를 한 거죠. 의견 조회를 했고 네, 그런 비슷한 취지 의견 조회를 했는데 뭐 대검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밝히진 않습니다만 뭐 대검 입장에서는 좀 제고해달라 이런 입장을 뭐 본인님들은 점잖게 법무부에다가 보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검이라는 건 누구예요? 검찰총장의 의견이에요? 검찰총장과 뭐 대검 지휘부들의 의견을 뭐 모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뭐 검찰총장 개인의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연결 그 의견을 주고받는 사람들 메신저는 따로 있으니까. 왜 제가 그렇게 여쭤보냐면 총장하고 대검 부장들 사이에 의견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뭐 그거를 뭐 부장들이 찬성합니다. 뭐 대검 어쨌든 뭐 어떤 진영의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어쨌든 대검에 직을 걸고 있는 한 대검의 권한을 축소한다라는 거 이거 대검 부장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이한사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처음에 직제 개편안을 보냈다가 의견을 듣고 수정안을 다시 보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래서 뭐 그 김태훈 검찰과장이 뭐 하여튼 이 대검 내부 통신망에다가 본인 의사도 밝히긴 밝혔어요. 뭐 지금은 냈던 게 확정된 건 아니고 본인과 어떤 뭐 검찰국 사이에서 어떤 뭐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약간 좀 마사지를 좀 하긴 했는데 기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직제 개편안이 나올 것이다. 근데 요게 국무회의 통과 사안이에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지 개편되는 사안이. 그거는 뭐 아직 국무회의가 안 열린 거니까. 근데 그 담당 과장이에요? 검찰과장이? 그렇죠. 이 업무를 하는 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왜 갑자기 사과를 한 거예요? 이제 뭐 그래도 뭐 이런 직제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구조조정이잖아요. 구조조정할 때 아니 노조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검사들 내부의 의견도 좀 많이 수렴을 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일사천리로 추진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항의를 한 거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태원 과장이 뭐 절차상에 조금 뭐 속도가 좀 빨랐다 내지는 소통이 좀 부족했던 점은 사과합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참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는 굉장히 강경한 직제 개편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 PD님 김태현 변호사 어디 갔어요? 아니요 있어요. 왜 가만히 있어 근데? 하도 얘기를 하고 원래 우리 이한석 법조반장은 서초동에 관심이 있지 별로 과천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과천 얘기잖아 이거는. 과천에 대단히 관심 많습니다. 저 서초동이지 과천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 무슨 뭐 기획관은 없어지네 무슨 뭐 형사부 공판부 강화해서 일공판부, 일재판부, 일검사, 일수사하는 원칙을 하네 뭐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 내부의 직제 개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관심이지 저희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별로 와닿는 변호사인 저한테도 와닿는 건 없어요. 어차피 조사받으면 검사는 누군가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도 없는 얘기고 저는 사실 디테일한 얘기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대검 쪽의 반발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검의 권한을 줄이는 거니까 대검의 반발하고 너무나 잘했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이 사태에서 본 포인트는 뭐였냐면 애초에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가 직제 개편하는 목적이 뭐냐? 그동안 특수부가 너무 잘 나갔어. 몇몇 귀족 검사가 그거 안 되고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해야 되는 목적을 댔어요. 저는 그 흐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실제 와닿는 건 형사부 공판부지 네. 특수부 사건이 일반 국민들한테 와닿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에 보고 와 하는 거지. 정말 내가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했을 때 내가 고발 당했을 때 그 사건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냐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변호사들한테도 그래요. 그래서 형사부 공판부 뭐 강화하는 흐름 자체는 뭐 저는 괜찮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묵묵히라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일선 평검사들이 와 잘했어 박수 쳐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왜 그렇죠? 그건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프로스 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글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검사를 대변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무부와 대검의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상명하복 조직이 원칙에 철저한 검찰 조직 내에서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 야 형사부 공판부 당신들한테 혜택을 주러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한 안에 대해서 특수부 공안부가 아닌 형사부 공판부 쪽에서 불만들이 나온다는 이 흐름들은 이 직제 개편안 자체가 원활하게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김태훈 검찰과장도 이거 우리 뭐 꼭 하는 건 아니고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특수부 출신들이 이게 뭐야라고 했으면 김태훈 검찰과장이 그렇게 글 올릴 것까지는 안 했을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리 직제 개편안의 네.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네. 우리 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검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이른바 차장검사급의 중간간부 4개 자리를 폐지하는 거고요. 형사부는 3개 과를 신설하는 걸로 확대 개편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던 이 프로스라는 거는 뭐죠? 검찰 내부 통신만이에요. 그 검사들이 네. 막 글 쓰고 하는데요. 그거 다 보는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검사들이 검찰은 이프로스, 네. 법원은 코트넷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그거죠.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메신저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검사들끼리만 보는 그렇죠. 거구나. 글도 올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들어가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있어도 서울중앙지구 형사 3부에 공소장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프로스라는 거는 프로시큐터 예, 그렇죠. 검사의 예. 영어를 줄여서 예. 이렇게 그래서 앞에 표현하는 이 거군요. 붙은 거고 예. 법원은 코트가 법원이잖아요. 글쎄. 거기다 넷 붙여서 코트넷 이렇게. 근데 검찰 과정에 웬만하면 등판 안 하죠 사실은. 네, 그런데 근데, 등판하는 네. 건 뭐냐면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지금. 어디에 대한대요? 이 프로스에? 예, 검찰 내부 통신망에 보통 뭐 글 하나 올려도 그 검사들이 글 쓸 때 다들 이제 정제된 표현으로 쓰는데 보통은 뭐 댓글이 많아야 뭐 10개 안팎인데 400개, 500개 달립니다 요즘.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이런 걸 법무부에서도 좀 감지한 게 일선 아니냐. 검사들의 분위기가.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가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거는 검찰과장이 좀 대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네. 불만의 핵심은 직제 개편안의 내용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에요. 순수하냐 너네? 의도가 순수하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쳐다보면서 손짓을 하시면서 꼭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어제 감정이 입혔습니까? 제가 사실 장관이십니까? 그러니까 몇몇 네. 형사만 했던 특수와 공안은 근처도 가보지 못했고 형사 막 부장, 평감사 부장까지 했던 제 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궁금하니까 왜들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거 하는 물론 한 몇 명의 얘기니까 제가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거예요. 이게 검찰 내부의 프로세스 잘 알고 만든 거야? 라는 얘기. 야 형사부 공판부 강화는 좋은데 이거 자기도 좋다. 근데 진짜 형사부 공판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만든 거고 이렇게 하면 정말 강화된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막 뭔가 강화한다 그러다 겨우 나온 게 이거야. 디테일 이거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일각에서 보면은 뭐 이제 검찰개혁위원회 있잖아요. 거기 이제 검사들 없고 이제 외부 변호사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예. 외부 변호사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서 만들한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야? 검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리가 없어. 디테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해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측면은 없어요?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닙니까? 검찰과장이 당황했던 그건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그러면은 소수의 특수부 공안부를 배제하고 다수의 저 형사부를 우대해서 다수의 형사부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이 저 검찰개혁 밀어붙이자 뭐 이렇게 구상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소수의 특수부 공안부에서 반발하면 찍어 누르면 되는데 지금 다수의 본인들이 우군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저 형사부 공판부에서 부글부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전략은 실패인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검찰 과장이 직접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라고 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한석 반장님 윤석열 힘 빼기다라는 해석도 나오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아까도 제가 축구 말씀을 드렸지만요. 네. 제가 아까 그 우리 이제 소장님은 어떤 뭐 형사 공판부라든지 어떤 이런 형사 공판 특수의 이런 구조의 의미를 말씀드렸다면 저는 이제 그 직제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 축구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에서 수비, 공격, 허리 다 이렇게 3-3-3 라인업이 있어야 이게 탄탄하게 조직이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대검이 상대하는 곳이 일선 지방검찰청이란 말이죠. 네. 일선 지방검찰청에 다 부장, 차장, 검사장이 있습니다. 네. 그럼 대검 부장들 물론 뭐 검사장들이 나서지는 않지만 네. 차장들은 기획관들이 이제 상대를 하고 부장 검사들은 이제 과장들이 상대를 하고 다들 이렇게 1대1 매칭 포인트가 있어야 서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설득 과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직위라는 것 때문에 지검의 힘이 강해질 수도 있고 대검이 권위가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네. 대검에서 갑자기 허리를 딱 끊어버려. 이게 대검의 힘이 령이 서겠습니까? 대검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대검 왜 옷을 벗으려고 그러십니까? 대검이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사건들을 다 정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지검에서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좀 적죠. 저 법사위 해봤어요. 네. 아니 대검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죠. 많아요? 그럼요. 기획부서 정책부서 치고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아니 왜 또 서류를 정리하니까 나가시려고? 이 어쨌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통해야 되는 거고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검사 동일제는 폐지됐습니다. 사건들마다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와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 검찰총장의 지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검찰이 청구했죠. 이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그 재판하던 재판부도 감염 여부 때문에 지금 그 변수가 뜬 거예요. 자택 격리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어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 번지지 않았으면 정광훈 목사는 저는 보석 취소 무조건 글쎄, 됐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번에 구속되고 보석 풀어줘도 조건이 붙이잖아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발언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뭐 쫓아다니지 않았으니까 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거지 제한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위배한 게 명백한 거죠. 그 눈에 보이니까 밖에 나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석 취소를 검찰은 보석 취소 청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저는 제가 판사라면 들어오세요 이랬을 거거든요. 어딜 가 여기서 있어. 그리고 저는 다시 재구속 시켰을 건데 문제는 어저께 정광훈 목사가 확진자가 판명됐다는 거예요. 글쎄 병원으로 네, 갔잖아요. 병원 갔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구치소 가두면 구치소에서 교정이 엄청 어려워지잖아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치료 끝나면 그러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들어가야 되고. 네. 보석을 취소해놓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절차까지는. 그러니까 심리를 예를 들면 다 나은 다음에 그 이후에 신문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취소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제일 지금 날짜가 잡혔는지 모르겠고요. 검찰이 16일 날 청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신문기일이 법원이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결정을 조금 미룰 수는 있죠. 어떻게 돼가요? 맞고요. 근데 지금 그 정광훈 목사 그 재판부도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정광훈 목사도 이게 확진 판정은 나왔지만 향후 아마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확진 판정 받은 데서 이 정광훈 목사를 구금하고 안 하고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목사가 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마 이 보석을 취소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차후 문제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예, 일단 병원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느냐,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 최근에 재판했었어요? 한번 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재판부가 격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재판부뿐만 아니라 그 재판할 때 뒤에서 방청석이 있었던 다른 사건 당사자 변호사들까지 통으로. 근데 보석이니까. 보석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자 이한석 관장님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뭐 조사 받았잖아요 검찰에. 밤샘 조사 받았다고 그러던데 몇 시간 받은 거죠? 시간은 이제 정확히 모르겠고. 예. 예, 한 이런 오후- 건 취재 안 하시는군요. 예. 오후쯤 들어갔는데 아. 오후쯤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새벽 한 5시 4시 반쯤에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끝난 건 자정쯤이라고 알려져 원래 있고. 밤샘 조사 안 하기로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당사자가 원하면 당사자가 설마 원했겠어요? 밤샘 조사를? 당사자가 원했겠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현직 국회의원을 어떻게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명인들 국회의원도 그렇고 재벌들도 그렇고 일단은 나올 때마다 뉴스가 되잖아요. 여러 번 나오면 내가 여러 번 잘못한 거 느낌이 주거든. 예전에 포토라인 있을 땐 더 했죠. 그래서 하루에 그냥 가급적이면 출석 횟수 줄이기 위해서 다 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윤미향 의원도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 지금 아니면 못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당 국회의원을 어디가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비공개로 소환했어요? 비공개로 소환했는데 나갈 때도? 비공개로 소환을 했고 나갈 때도 비공개로 이제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소환 출석되는 순간 언론사들이 이제 일부 언론사 기사가 났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 들어가서 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뭐 저희가 좀 파악하기로는 영장 청구한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더 불러야 될 겁니다. 아마 한 번 정도 소환 조사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요? 소환 조사가 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검찰 인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주쯤에는 한 번 더 소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환 조사? 예, 소환 조사 여부를 보고 나서 아마 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지 않을까. 근데 제 일감으로는 인권 검찰 아닙니까? 구속영장 청구는 가급적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고 인권검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못하면 처벌받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 보면 예전에 이지용 저 부회장 사건도 그렇고 일선 수사팀들은 치자고 하고 네. 지휘부는 야 좀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 항상 이런 식이거든 모든 사건들이. 그러니까 아마 이번 사건도 제가 봤을 때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사검사 쪽에서는 영장 치자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휘부에서 야 쳐봐야 어차피 지금 뭐 체포구속 체포동의안 하면 부결되고 뻔하고 왜 논란 이렇게 어차피 결과는 불구속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냥 치지 마 조용히 가자 공판에서 나중에 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마 대부분. 검찰이 그렇게 정치적 고려를 하면 돼요? 아니 근데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구속 체포동의안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는 하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아마 그렇게 흐름을 갈 거고 그럼 결국은 결론을 어떻게 날 거냐는 거는 누가 명분이 죽으냐는 거거든요. 그럼 명분 뭐겠어요? 액수죠. 그렇죠. 예를 들어 횡령이나 또는 뭐 배임보다 횡령이나 또는 뭐 사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데에서 액수가 그냥 몇 천만 원에서 끝나느냐 몇 억대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돼서 소리 나오는 액수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예를 들면은 모든 대형 수사 이런 수사에서 그렇지만 막 증거인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자료 뭐 없애라 뭐 이런 그 흔적들이 나왔으면 그러면 저 수사팀의 의견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는 거고. 아마 알겠습니다. 기소할 때 어느 정도의 범죄 사실은 아마 릴리즈가 될 텐데 이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큰데 영장 청구를 안 했어?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아마 검찰이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행간을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오늘 요 정도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초동 까투리 김태현 변호사 이한석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